초부터 이제 우리가 현충일 한 49년 됐네요. 그리고 법정 기념일이 된 게 이제 1982년입니다. 1982년에 이제 현충일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또 추모도 하고 하는데, 현충일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가장 가까이는 최근에 훈련 받다가 이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터져가지고 네. 대전 현충원에 네. 지금 안장된 훈련병 네. 그분도 있고, 14년 전에 이제 천안함 네. 피격 침몰됐죠. 북한 의뢰로. 그래서 그때 46용사 한준이 준이까지 합쳐서 46명이죠. 그분들이 이제 가까이는 그렇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나 6.25 전쟁, 또 대동아 전쟁, 또 우리 일제 때, 또 조선 시대 때 의병 뭐 이런 분들이 다 호국 영웅들이고, 특히 이제 기독교도 그렇게 순교한 분들도 많죠. 그렇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현충일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는 꼭 그 현충일마다 조기를 다는데, 조기 모든 국민이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제 1956년에 이 기념일이 지정됐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6.25 전쟁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영웅들이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 아마 나라나 국민들이 그분들을 혼을 기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나를 정한 것 같은데, 우선 6.25 전쟁 때 봐서 그 영웅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뭐 인천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대구 근처 다부리, 예, 다부동에서 낙동강 전투. 예. 예, 살았는데, 우리 누구죠? 무슨 선엽? 백선엽 백선엽 장군. 장군. 예, 백선엽 장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예. 정말 대단했죠. 30대에 이 원스타, 투스타 돼가지고 대단한 분. 전쟁 중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6.25 전쟁과는 관련해서 이제 딘이라는 소장이 예, 미국 딘 소장인데, 소장. 예. 이분이 이제 납치됐죠, 그게? 예, 북한에 북한군한테 별거 아닌 줄 알고 이 솔선수범해서 나오다가 결국 이제 피하다가 뭐 누가 또 제보하고 해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에 갔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은 일체 그 국가 기밀을 얘기를 안 하고 이래서 다시 이제 풀려난 뒤에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깝게 소장이 어떻게 북한군한테 납치됐냐, 불미스럽고 좀 수치스럽다 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웅으로 대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 그 동부하고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야, 어떤 마을을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에, 길가에 한 2차선 도로인데, 이 국기에 이 대학교 졸업할 때 사진이나 군대 있을 때 사진, 그게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그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신 분들을 그 마을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365일 계속 길가에, 비가 올 땐 또 내리겠지만은 그 마을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좀 많았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정말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우선 교통이 편리하니까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현충일 정말 소중한데,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 제일 힘들겠지만은 대부분 또 남의 일처럼 어마어마하지 않는 분위기,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지금 훈련 중입니다.
저 북한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뺏고 뺏기고 그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인명이 얼마나 피해가 났을까.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양쪽 다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라. 특히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백마고지를 나중에는 또 사수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잖아요. 우리가 6.25 터지고 난 뒤에 뭐 속수무책으로 계속 밀려와 갖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백선엽 장군이 1사단 중심으로 낙동강에서 이 교두보를 쌓아 갖고 그게 이제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이제 한 달 이상 뭐 전투를 하고 그다음 북한 군들이 아마 피로에 지쳐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메가더 이제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9월 15일 날 했네. 9월 15일 날 이제 들어와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사상자, 뭐 군인들은 물론 할 것 없이 양민들도 많이 죽고 이러면서 다시 북진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경우로 봐서 참 이 우리 민족이 동족의 이 전쟁을 해서 이 총칼로 무찌르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 목사님은 집안에 뭐 그런 전쟁에 피해가 있은 분은 없었나요? 아, 있었죠. 2년 전에 우리 그 당숙인데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육촌형 아버지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당숙이 전쟁하다가 전사하셔가지고 지금 현충원의 그 공안실에 2년 전에 거기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현충원에. 그런 걸 볼 적에 참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아버지가 이제는 군대 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서 또 대한민국 태극기를 거기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데다 벽에다 아주 엄청나게 크게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보람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뭐 우리가 항상 6.25 때만 되면은 6.25 그 그림을 그렸어요. 탱크니 뭐. 또 두 번째는 그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 이걸 아주 귀에 정말 따갑게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생각나요. 6.25 때만 되면은, 이 현충원 때만 되면은. 근데 지금도 저렇게 쓰레기 같은 걸 버려버리고 마음 아프게 내일이면 현충일인데 쓰레기 오물을 이게 한국에다 버려버리면은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북한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까운 우리 이제 석사 선배 중에 한 분이 박기병 우리 선배가 계시는데 그분은 춘천 사범을 나왔는데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북진할 적에 따라 올라가서 장진호 전투까지 올라갔어요. 그 초산 그 근방에 장진호가 밑에 있는데 개마고원 옆에 장진호까지 전투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잖아요. 중공군이 개입해갖고 그 인해 전술로 인해갖고 그 한겨울에 그게 바로 일사후퇴 때인데 일사후퇴를 하면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언론인협회 지난번에 했는데 그분이 회장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학도병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장진호 전투에서 밀려서 내려오면서 이게 도마홍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전부 다 후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은 없고 어떤데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게 북한 은행에 들어간 거야. 인민은행에 들어가서 이 해갖고 인민 그 지폐를 전부 쓸어 모아가 한 보따리를 둘러매고 내려오는데 이게 동서남북을 못 찾았다. 동서남북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게 북한 사람을 이제 만나갖고 북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는 내가 이 길을 모르니까 이 길을 좀 안내해다오. 그래서 인민지폐 모아한 거를 뭐 상당 거의 대부분을 뭐 절반 가까이 그분한테 주고서 찾아 내려갖고 강원도 화천까지 내려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살았으니까 그때 사범학교 출신들이나 많은 학도병들이 막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이고
뭐 총을 제대로 연습 그저 한 2, 3일, 3, 4일 격발 연습하고는 바로 전쟁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현역들은 뒤에 섰고 학도병은 제일 앞에 총알바지입니다. 그 총알바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박기명 선배 같은 거는 부사일생으로 살아와서 지금 또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이 옛날 이야기 하면서 얼마 전까지 대한언론인협회 회장도 지내고 그러면 이제 MBC 춘천 그 MBC 사치사 저 춘천 방송 사장도 하고 그랬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그 당시에 학도병들의 피해가 엄청났구나. 뭐 훈련이나 받았냐? 그 많은 죽은 사람들의 그게 다 평범 계급 없는 영웅들이 엄청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우리 김 목사님은 그 대북 전단 관련으로 예. 그 우리 입장에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 입장이고 우리나라 입장이긴 한데 이게 북한에서 왜 오물 그 풍선을 보냈느냐 하면은 우리 대북 그 단체들이 우리가 고무풍선으로 풍선으로 네. 북한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접경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통일부에서는 자제를 하고 일하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이 났느냐 하면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예. 1달러도 넣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문제 이런 거를 다 넣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니까 이제 오물을 집어넣어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낼 게 이제 오물 돈이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뭐 동독 서독도 그런 얘기가 뭐 오물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핏 어느 목회자 그분 얘기는 뭐 팩트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에 보낼 때는 더 좋은 걸 보내주자. 엿먹으라는 뜻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북 단체가 뭐 여러 가지를 또 북쪽으로 보내는 거 보내지 말라고 할 수가 없고 박상일 대표죠? 박상학 박상학 대표. 통일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안 했다. 어제까지 뉴스가 상황은 계속 공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하긴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물 이런 거 진짜 한 700개인가요? 막 1000개 정도 진짜 저질이죠. 1000개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저 남쪽까지도 가고 했는데 이슈를 그게 하기 이제 위해서 그랬어. 불안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이제 심리전인데 어쨌든 그저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19 합의 남북 합의를 완전히 이제 북한이 먼저 깼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깨서 이제는 뭐 전단 정도가 아니고 전단 살포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접경 지역에서도 군사 훈련을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긴장은 좀 더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김정은 3일 전이죠. 우리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9.19 정말 엄청난 그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6시간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된 게 우리는 통일을 지금 얘기하는데 김정은은 이제 같은 나라 아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하긴 한데 우리가 현충일을 맞아서 6.25 전쟁 때 그 다음에 중국 군들이 그 파주 중국군 묘지 그것도 우리가 많이 적성이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했고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부동에서 다부리에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 했을 때 강철 같은 거를 모으러 올라가 가지고 가져와서 엿바꿔 먹고 엿장수한테 그랬는데 그때 또 이제 1966년이었죠. 65년 이때였는데
곳곳에 다불이 앞에 산이 큰 올라가 보니까 이 두개골하고 이 척추뼈 이런 게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국군인지 유엔군인지 뭐 중국군인지 북한군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그쪽은 발굴을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백마고지 우리 저 철원 이 삼각지대 그쪽은 주로 하는데 다부리 쪽도 그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네.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되고 DNA 이거 아직도 이 유족들이 등록 안 한 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론이 표출되고 이제 발굴하고 이렇게 됐지 많은 사람들이 묻혀서 행방불명되고 뭐 행방불명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지금 있죠. 그 높은 산에는 전투를 다 이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시골도 저는 이제 그 대구 그 다부동 전투 그 옆에 거기는 가산인데 군이? 군이 그쪽에는 이제 박태산이라고 있어요. 박태산에 보면은 어릴 때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뼈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냥 비가 오면은 그때는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나무를 베갖고 뭐 불을 떼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온데 뭐 묻었다고 하나 거기 다 파여져 갖고 허연 뼈 자국들이 막 사방에 산등성이 많이 흩어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고 지금 9.19 군사 합의 이거 자체를 이제 폐지하고 폐지를 했기 때문에 휴전선은 이제 재정비해갖고 과거의 그 휴전선 같이 긴장감을 가지면서 전투 준비할 수 있게끔 군인들이 전부 다 포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얼마 전에 지금 휴전선 아래 지뢰를 다 놨는다 그랬죠. 전체를 지뢰를 다 놓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지. 그런데 우리도 그 GP라든가 이런 비무장 이 안에 이제 그 북한처럼 할 수 있는 데는 정리하고 이제는 뭐 국가 대 국가 대치 상태니까 한반도를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6.25가 안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즈음에 국가를 사랑했던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 또 과거의 우리 아저씨 아버지 또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있는 거지. 만약에 낙동강 전투에서 만약 밀렸다 부산까지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일본으로 가고 뭐 말로 하와이도 가고 외국으로 다 배 타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보두비 불처럼. 그러면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살아남아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의 그 번영된 나라로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그분들의 우리의 그 노고를 정말 지금도 치하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강제구 소령이라든가 이인호 대인가 그때 해군사관학교 강제구 이인호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살신성인 해갖고 몸을 던져서 수류탄이나 이런 그 부하들이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서 부하들 구하고 그런 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아까 천안함 이야기도 했지만 많은 그동안에 전투가 있었고 위인들이 참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이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기병 아까 이야기한 춘천사범학교는 학도봉 출신 뭐 MBC에서 사장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전쟁에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 보상금 액수가 되게 적대요. 100만 원도 안 되고 뭐 5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그래 되는데 5.18이나 또 뭐 세월호나 다른 보상은 엄청 많은 돈을 4.3이나 뭐 주면서 정말 참전한 사람들 돈은 왜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느냐. 그 박기병 선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학도병으로서
이 공산당하고 싸웠던 그런 걸 하면은 그 노고를 나라가 또 원호초나 인정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요즘 말이지 실버들 청소해도 30만 원, 뭐 70만 원 그렇게 주잖아요. 예? 이게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주는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액수가 너무 적다. 그것을 현실화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예. 강제구 소령 그 기념공원이 파주에 있네. 강원 춘천 근처에 있습니다. 아,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군성교 담당 그 장로면서 또 목사로서 가서 이제 신병 교육 때 진중 세례도 이제 집전하고 그 옆에 보니까 강제구 소령 기념공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분 종교가 뭐였을까? 학교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서울고등학교 나와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분인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큐티 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기념공원에. 네. 그거 보면서 이분은 육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 확실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에는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제2의 강제구 소령이 못 되고 경찰에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제구 소령은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한 거 참 장하시다 이런 걸 그때 많이 느낀 적이 있고요. 우리가 6.25 전쟁 그때 한국 전쟁이라는 말하고 6.25 전쟁이라는 말이 같이 쓰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해서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6월 25일 날. 예,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뭐 9.19, 6.25 이렇게 나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전쟁, 우리나라는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국 살면서 한국을 한국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6.25 전쟁 때 그 몇 명이 전사했고 그랬느냐? 대략 보면 유엔군하고 한국군하고 뭐 경찰하고 합쳐서 한 17만 명 정도가 사망 이제 전사했고 한 4만 명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망과 실종을 어떻게 언론에서 구분하느냐 하면은 시신 유해를 찾으면은 사망이고 못 찾으면은 실종인데 이때 그 근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20만 안팎이 죽거나 실종이 됐고 다친 분들이 부상 그때 우리 상위 군인들이 많았죠. 우리 어릴 때. 그렇죠. 그분들은 다니고. 50만. 네. 그래서 한 우리 77만 명 정도가 유엔군을 포함해서 숨지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다. 한 77만 명 정도 된다. 77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분들 참 숭고한 뜻을 잘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 지금 이제 50년에 전쟁 나고 53년 7월달에 휴전이 됐는데 발발일로 따지면 50년이니까 지금 74년이 됐습니다. 74년 동안 그래도 뭐 서해나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뭐 전투가 좀 있었지만은 전면전은 없었던 것은 정말 조물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전쟁이 소문은 있지만은 전쟁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래도 또 전쟁이 나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뭐 이 KBS 기자도 했고 YTN 사회부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기관이 요청을 하면은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전쟁이 나면은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을 SNG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문 기자네. 생방송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오픈을 해놔야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불러줘. 하게 되고 아, 우리 전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바깥에서도 방송해야 되고 또 숨어서도 방송해야 되고. 예. 또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세직 서울 올림픽 조직 예, 위원장이 위원장님. 있었어요. 예, 예.
그분이 이제 학도병으로 이제 참석을 해갖고 막론이. 고등학교 2학년가 갔다가 이제 그 학도병들이 전부 포로로 다 잡히고 죽게 되고 이제 본인이 혼자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도망을 막 가는데 인민군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갖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숨을 데가 아무도 없어. 그 이 마룻바닥 이거 옛날 집에 이게 마루가 있어서 마룻바닥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토방이라고 네, 그랬죠. 밑에 들어가 숨었는데 인민군이 막 쫓아다니면 이 새끼가 어디 갔지? 이놈이 어디 갔지? 그걸 찾다가 근데 자기는 거기서 그때 그 마룻바닥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그 인민군이 없다고 돌아가고 난데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했다. 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그분이 군 부대 이제 계속 옮기 다니면서 가는 부대마다 교회를 다 부대 안에 교회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치되는 그 부대마다 갈 때마다 교회를 다 만들어서 사병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다 그런 걸 했다는 게 이 박세직 이제 우리 조직위원장님. 조직위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간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다 식구들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쟁이 안 나도록 또 이 북한 땅에 우리 또 많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해방이 돼서 또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엄주선 강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합동교단은 이제 강도사 그렇죠. 강도짓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강도사 고시가 있고 이런데 강도사. 엄주선 강도사님이 순교했습니다.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청송에 이 강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북한군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신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나는 우리 김선일 씨와는 반대로 엄주선 강도사님은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경상북도 도지사 이의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대구 상권 오신 분인데 그분이 경북도지사 할 때 경북도의 예산과 청송군의 예산을 해서 테마공원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주선 강도사 순교 테마공원이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맞아서 특히 경상북도의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엄주선 강도사 순교 테마공원을 한번 가서 참 그분을 그 추모하는과 동시에 참 우리가 회개도 하고 나라 사랑, 예수 사랑을 한번 다짐하면 좋겠다. 엄주선 선교사 순교 테마공원입니다.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에 있습니다. 합동교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사실상은 전쟁 상태예요. 이게 이제 휴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무장공비 1호 1961년인가 김신조가 저 청와대를 까부수로 넘어왔잖아요. 자 그때 우리 이제 그 경찰 그거를 이제 그 청와대 앞에 경찰 하던 우리 경찰 책임자가 결국 거기에 이제 그 공비들이 총탄에 맞아가 죽고 뭐 그러고 이제 공비들은 거의 다 죽고 김신조 혼자 살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지만은 한 명은 살아서 북한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훗날에 그분이 저 북한의 최고 그 군부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를 방어하다가 돌아가신 그 경찰관들 그걸 생각하면 그분들도 뭐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아직도 휴전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호국 위인들이다. 그걸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공비들을 대항해서 싸웠다. 진로를 막고 침투 못하게끔 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여러 곳에서 그런 이제 위인들이 많이 있어야 이 나라가 우리가 진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김신조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네. 제가 시태에서 있을 때인가 시천에 있을 때 간증도 하시고 네. 이런 분이고요. 네. 강릉에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유일하게 한 분이 귀순했습니다. 남았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혔는데 그분 이름이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이분 택시 기사가 발견했잖아요. 아닌가? 그거는 최근 거고 이거는 훨씬 전에 강릉 전에. 1996년 일인데요. 거기 이제 강릉에 가면은 해변에 강릉 잠수함이 있고 거기에 이광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천안함 관련으로 세미나를 했을 때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당시에 상황도 설명하고 이 천안함도 이 아무래도 이 북한 소행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증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교인으로 네. 이광수 지금 해군 상관학교나 해군 본부에서 전문 역할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광수 성조원 아주 참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 그런 분이죠. 이광수 아주 나이는 만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이광수. 예. 일단 뭐 그런 무장공비. 무장공비. 그 무장공비로서 우리의 이제 전향해서 이쪽으로 뭐 어찌됐든 타이든 뭐 하여튼 뭐 본인의 뜻이든 간에 이 방공 그 교육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김신조만 해도 전국에 방공 교육을 당시에 많이 시켰어요. 뭐 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 이런데 그리고 또 교회도 많이 다니면서 자기가 또 목사가 그때는 뭐 집사였지만은 집사인 시절에 그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방공 교육을 시키고 미국까지 다니면서 김신조 목사는 후에는 목사가 되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의식,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지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한간에는 뭐 간첩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북한에서 간첩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이 남한 사회가 그만큼 지금 혼탁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계속 끌어가고 세계 10위권 안으로 가고 경제 대국이 되고 뭐 누구 말만 따라 G2 국가로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야 되고 지금 소련이 뭐 일단 부사져 갖고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라가 이 많이 이제 독립도 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결국 그때 옛날에 소련 영토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자유국가로 바뀌었듯이 저희들은 중국도 이게 대단한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분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만주벌판 같은데 연해주라든가 뭐 활빈 일단 뭐 심양 뭐 이런 데는 전부 과거에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중국도 원래 땅으로 내몽골, 외몽골 이리 됐잖아요. 그 몽골자 붙은 중국 땅은 몽골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티베트 쪽에 보면은 이슬람 믿고 그런데 사실 중국하고 맞지 않는 국가를 지금 점유하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자기들 그 나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따지고 보면은 갖고 있을 영토만 갖고 있어야지 너무 많은 것을 확보해 갖고 중국이 전 세계 중심이다 이런 중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게 조정이 되고 정리돼서 우리의 그 압록강 두만강 북쪽까지 우리 말을 쓰는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다 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또 헌충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또 두 분을 모시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뭐 싶은데 하시고 그 뭐 일반 언론에서도 다루고 저도 이제 국영방송 KTV 있을 때도 좀 다뤘는데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우리 역사 조명할 때 거의 남성 위주입니다. 뭐 거의 90% 90% 이상 전부 남자들 김구 뭐 여러분들 많이 그렇죠. 돼 있는데 예상보다 못지않게 여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KTV 있을 때도 특집으로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보훈부에서도 여성 독립운동 그분들 어머니 누나 다 이런 분들이 동생 여동생 다 같이 뛰었거든요. 그 자료를 이제 더 발굴해야 되겠지만은 여성 독립군에 대한 그 자료 발굴 이런 것도 현충일을 맞아서 한번 건의해 보고 싶고 이 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교회 위주로 여러 가지 뭐 많은 사역도 하지만은 이 독립운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그 독립운동 발자취 이런 것도 좀 큰 교회에서는 좀 연합해서 특히 한교총 이런 데서 한기총도 같이 협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이제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지난번에 그 안중근 의사 본총 그 사주신 분이 김재형 러시아 동포였죠. 그런 분들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발굴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나름대로 성경 그 고고학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 발자취에 대해서 좀 수준 높게 발굴도 하고 국가보훈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게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